새벽 3시 17분. 갑자기 눈이 떠졌어요. 윗집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흠. 아. 낮고 간헐적인 신음 같은 소리. 천장을 통해 전해지는 진동이 온몸으로 스며들었어요. 65세, 20년 넘게 혼자 살아온 제가 이런 소리에 이렇게 반응할 줄 몰랐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오래전 잊어버린 그 감각들이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내가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저는 박은정입니다. 65세죠. 25살에 결혼해서 40 넘어 이혼했어요. 남편의 외도와 빚 때문이었죠. 그때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남자에게 마음 주지 말자. 하지만 사람 마음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아이들은 모두 독립했고 저 혼자 이 아파트에서 20년을 살았어요. 혼자라는 게 자유로울 때도 있지만 깊은 밤 텅 빈 집에 혼자 있을 때면 가슴 한구석이 시려오곤 했거든요. 여전히 외로움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날 아침도 평소와 같을 줄 알았어요. 또 물이 새네. 천장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 베란다 모서리가 젖어 있었죠. 새벽에 그 이상한 소리 때문에 잠 못 이룬 밤이었는데 이번엔 물까지 새게 하고 정말 윗집이 뭐하는 집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번엔 직접 말해야겠어. 평소 같으면 관리사무소에 신고했을 텐데 왜 그날은 직접 올라가고 싶었을까요? 혹시 새벽에 들은 그 소리의 정체가 궁금해서였을까요? 15층에서 16층으로 계단 한 층이 이렇게 높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심장이 뛰었거든요. 설마 지금 이 나이에 계세요? 15층에 사는 박은정인데요. 한참을 기다렸어요.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죠. 그리고 그 순간 준비했던 말들이 다 날아갔어요. 키가 꽤 큰 남자가 나타났거든요. 머리는 반백이었지만 어깨는 여전히 넓었고 무엇보다 그 눈빛, 깊고 뭔가 슬픔이 서려 있는 듯한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낮고 차분했죠. 하지만 어딘가 피곤해 보였어요. 화낼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실례합니다만 물이 새서 올라왔어요. 물이요? 그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베란다 쪽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전혀 몰랐네요. 그는 급히 베란다로 향했어요. 저도 따라 들어갔죠. 그의 집안을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생각보다 깔끔했지만 어딘가 쓸쓸한 느낌이 들었어요. 혼자 사는 남자의 집 특유의 그런 공허함이요. 정말 죄송해요. 화분 받침이 깨져 있네요. 베란다 한쪽에 물이 고여 있었어요. 어젯밤에 깨진 것 같은데. 몰랐습니다. 그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죠. 어젯밤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치우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가 걸레를 들고 부산하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움직일 때마다 살짝 얼굴을 찡그리는 게 보였어요. 어디 아픈 곳이 있는 건지. 혹시 어디 다치셨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새벽에 들은 신음소리가 혹시 잠깐 제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거죠? 좀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하지만 정말 괜찮다니까요. 목소리에 약간의 경계심이 느껴졌어요. 그럴 수밖에요. 처음 보는 이웃이잖아요. 저도 갑자기 어색해졌어요. 이 나이에 남의 집에 들어와서 뭐 하고 있는 건지 그럼 수고하세요. 돌아서려는데 실례지만 성함이 이웃끼리 이름이라도 알고 지내시죠. 박은정이에요. 처음 본 사람인데 나도 모르게 내 이름을 말해버렸어요. 저는 최준호입니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
그 짧은 순간에 뭔가 전해졌어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 따뜻함, 친근함, 아니면 다른 무엇? 앞으로 조심할게요. 그가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가슴 어딘가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걸 느꼈어요. 20년 만에 느끼는 감정이었거든요. 그럼 들어가 보세요. 문 앞에서 인사를 나눴어요. 하지만 발길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더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와 참, 혹시 앞으로 불편한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가 말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의 얼굴을 봤어요. 피곤해 보이지만 선량한 인상.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는 계단길. 마음이 이상했어요. 왜 자꾸 그가 생각나는 걸까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죠.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거짓말은 못하겠더라고요. 오랜만에 남자다운 사람을 본 것 같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엄마, 잘 지내? 큰딸 수진이었죠. 응. 잘 지내고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어? 딸의 직감은 정말 무섭더라고요. 아니야. 그냥 윗집에서 물이 새서 올라갔다 왔어. 또, 그 윗집 사람 만났어? 아니야. 그 사람은 이사 갔고 새로 이사 온 사람이야. 처음 봤는데 괜찮은 사람 같아. 지난번에도 쿵쿵 소리 때문에 올라갔다가 적반하장이었잖아. 엄마, 너무 착하게 굴지 마. 알았어. 걱정 마. 전화를 끊고 나니 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나쁜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요. 슬프고 외로운 저와 비슷한 눈빛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윗집이 조용했어요. 새벽에 그 이상한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하지만 왜 그 조용함이 더 신경 쓰였을까요?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65세의 내가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다고. 불편함이 더 큰 상태라고 했지만 정말 그럴까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설레기도 했거든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나눈 대화. 오랜만에 본 남자다운 사람. 혹시 이게 뭔가의 시작일까요? 아니에요. 분명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날 밤 꿈속에서 저는 다시 25살이었어요. 처음 사랑을 느꼈던 그때처럼 설레고 있었죠.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그리고 새벽에 그 신음소리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후 며칠은 조용했어요. 윗집에서 더 이상 이상한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물도 새지 않았죠. 하지만 왜 그렇게 신경이 쓰였을까요?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만 들려도 괜히 문 쪽을 쳐다보게 되고,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혹시 마주칠까봐 두근거렸어요. 65세에 이런 감정이라니 정말 웃기는 일이야.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지만 거짓말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날은 장을 보러 나가는 길이었어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나갔죠. 혹시 윗집 아저씨와 마주칠까 해서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만나면 인사는 해야 하잖아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버튼을 눌렀는데 고장 중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아, 진짜. 어쩔 수 없이 계단을 내려가야 했죠. 15층에서 1층까지. 정말 먼 길이었어요. 10층 계단참에서였어요. 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죠. 그 무거우면서도 안정감 있는 걸음걸이. 혹시? 돌아보니 정말 최준호 씨였어요. 아, 안녕하세요. 그가 먼저 인사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인사를 받았죠.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지난번보다 더 가까이서 보니 그는 회색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아마 계단을 내려오면서 더워졌나 봐요. 셔츠가 등에 살짝 달라붙어 있었거든요. 어깨선이 생각보다 넓었어요. 68세라고 했는데 아직도 탄탄해 보이는 몸매. 엘리베이터 고장 났나 보네요. 그가 말했어요. 네, 며칠 전부터 말썽이더라고요. 대답하면서도 자꾸만 그의 셔츠에 시선이 머물렀어요. 이상했어요. 제가 왜 이러는 거죠?
함께 계단을 내려가게 됐어요. 처음엔 그가 앞서가고 저는 뒤따라. 그런데 계속 뒤에서 보고 있으니 더 민망해지더라고요. 제가 천천히 갈 테니 먼저 가세요. 아니에요. 같이 가면 되죠.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가슴이 또 두근거렸어요. 7층쯤 내려왔을 때 많이 힘드시죠?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어요. 순간 온몸이 화끈거렸어요. 그 목소리가 뭔가 달랐거든요. 부드럽고 따뜻하고 마치 귓가에 속삭이는 것 같은 괜찮아요. 운동 삼아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왜 이렇게 되는 거죠? 1층에 거의 다 왔을 때 그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잠깐만요. 그리고는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그때 본 그의 팔뚝, 생각보다 굵었어요. 핏줄이 선명하게 보이는 남자다운 팔이었죠. 좀 덥네요. 그가 말했는데 저는 더워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얼굴이 빨개지고 있었어요. 이런 감정 언제 마지막으로 느껴봤을까요? 1층에 도착했어요. 수고하셨어요. 그가 인사했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헤어지려는 순간 갑자기 아쉬웠어요. 더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혹시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제가 먼저 물었어요.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질문을. 마트 좀 들를 예정입니다. 저도 마트 가는 길인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함께 마트로 향했어요. 길을 걸으면서 그의 걸음걸이를 보게 됐어요. 안정감 있고 든든한 느낌. 옆에서 걸으니 키 차이도 느껴졌죠. 제가 작은 편은 아닌데 그는 훨씬 컸어요. 여기 사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그가 물었어요. 20년 정도 됐어요. 마트 입구에서 카트를 끌며 자연스럽게 나란히 걸었어요. 혹시 뭘 사실 건지 채소 좀 사려고요. 혼자 살다 보니 잘 안 챙기게 되네요. 저도 그래요. 아이들 있을 때는 정말 많이 했는데 순간 서로의 처지가 비슷하다는 걸 느꼈어요. 혼자 산다는 것. 그 외로움을 아는 사람끼리의 공감. 아드님이나 따님 있으세요? 2명 다 있어요. 모두 결혼해서 나갔죠? 부럽네요. 그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채소 코너에서 그가 토마토를 고르고 있었어요. 서투른 손길로 이게 맛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토마토는 꼭지 부분이 푸른 게 신선해요. 제가 대신 골라줬어요. 그때 우리 손이 살짝 닿았거든요.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그도 느꼈나 봐요. 잠깐 동안 서로를 쳐다봤죠. 그 짧은 순간 뭔가 전해졌어요. 고맙습니다. 그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낮았죠. 아니에요. 저도 대답했지만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어요. 손끝이 아직도 따끔거렸고 이런 감정이 이상하면서도 좋았어요. 20년 만에 느끼는 설렘. 이게 맞나요? 65세에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 길. 무거우실 텐데 제가 들어드릴까요? 그가 제 장바구니를 보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정말 괜찮으세요? 그의 배려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배려를 받아봤을까요? 그럼 조금만 도와주시겠어요? 결국 그에게 부탁했죠. 함께 짐을 나눠들고 집으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는 여전히 고장이었어요. 다시 계단을 올라가야 했죠. 이번에는 제 짐까지 들어주니 그가 더 힘들어했어요. 7층쯤 올라왔을 때 잠깐 쉬었다 갈까요? 그가 제안했어요. 계단참에 앉아서 잠깐 쉬게 됐죠. 그때였어요. 정말 가까이 앉아있게 된 건 그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약간 거친 남자의 숨소리. 운동한 후에 그런 숨결이었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니, 답답한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감정이었어요. 많이 피곤하시죠? 제가 물었어요. 괜찮습니다. 운동 부족이네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는데 그 웃음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실례지만 몇 살이세요? 제가 갑자기 물었어요. 68입니다. 사모님은요? 65예요. 젊으시네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설렜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들어봤을까요? 아니에요. 부끄러워하는 제 모습을 보고 그가 또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 정말 치명적이었어요. 15층에 도착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이웃끼리. 헤어지려는 순간 또 그 아쉬움이 밀려왔어요. 혹시 차 한잔 하시겠어요? 제가 먼저 제안했어요. 이번에도 제가 먼저.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었죠. 괜찮으실까요? 물론이죠. 그렇게 그는 제 집에 들어오게 됐어요. 차를 끓이는 동안 그는 거실에서 기다렸어요. 부엌에서 슬쩍 보니 창가에서 밖을 내다보고 있더라고요.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어요. 여기 경치 좋네요. 차를 가져다 주니 그가 말했어요. 네. 그래서 이 집을 선택했어요. 마주 앉아 차를 마시게 됐죠. 이상한 분위기였어요. 어색하면서도 편안하고 실례지만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내는 3년 전에 먼저 갔습니다. 아, 죄송해요. 괜찮아요. 많이 아팠거든요. 이제는 편안할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지금도 가끔. 저도 혼자 산 지 20년이 넘었어요. 제가 털어놓았어요. 이혼하셨나요? 네.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힘드셨겠어요. 그의 공감 어린 목소리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사람끼리의 그런 따뜻함이 느껴졌죠. 그래도 이제는 익숙해요. 혼자 사는 것도. 저는 아직 적응이 잘 안 되네요. 외로움이 닮아 있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차를 다 마시고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저야말로 즐거웠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그를 보며 정말 헤어지기 싫었어요. 앞으로 가끔 이렇게 차 한잔 하시겠어요? 제가 또 먼저 제안했죠. 정말 괜찮으실까요? 물론이에요, 이웃끼리. 그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니 가슴이 또 설렜어요. 그가 올라간 후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봤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65세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났어요. 그의 미소, 목소리, 따뜻한 눈빛,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혹시 여러분도 아시나요? 나이가 들어도 가슴이 뛸 수 있다는 걸, 65세에도 설렐 수 있다는 걸, 이게 정말 사랑의 시작일까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제 마음에 뭔가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가 나쁘지 않다는 것 말이에요. 앞으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후로 자주 마주치게 됐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자주였죠. 쓰레기 버리러 나갔다가 우편함 확인하러 나갔다가 사실 일부러였어요. 그와 마주칠 시간을 계산해서 나가곤 했거든요. 65세에 이런 짓을 하다니 스스로도 웃겼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그가 자꾸 생각났거든요. 그날도 그랬어요. 오후 4시쯤 그가 보통 산책 나가는 시간 우편함 확인해야지. 핑계를 대고 나갔는데 정말로 그가 나오고 있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는 인사도 자연스러워졌어요. 산책 나가시는 길이에요? 네. 날씨가 좋아서요. 은정 씨도 함께 하시겠어요? 은정 씨라고 불러주시는 게 좋았어요. 함께 아파트 단지를 걸었어요. 날씨는 정말 좋았죠.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나뭇잎들이 노랗게 물들어가고 여기 단지가 참 잘 만들어졌네요. 준호 씨가 말했어요. 20년 살면서도 이렇게 천천히 걸어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저도요. 혼자 걸으면 재미없어서.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와 같은 마음이었구나. 벤치에 앉아 쉬게 됐어요. 준호 씨는 어떻게 이 동네에 오게 되셨어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전에는 강남에 살았어요.
강남에서 여기로? 네. 사정이 생겨서. 목소리가 조금 무거워졌어요. 더 묻지 않았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일인 것 같아서. 은정 씨는 계속 여기 사셨어요? 아니에요. 이혼하고 나서 이사 왔어요. 저도 과거 얘기를 꺼냈어요. 아이들이 힘들어했을 텐데요. 그때 중학생, 고등학생이었거든요. 정말 많이 힘들어했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직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저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받은 게. 아니에요. 은정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가 제 손을 살짝 감쌌어요.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죠. 그의 따뜻한 손길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저도 아내한테 미안한 게 많아요. 준호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많이 힘들게 했거든요. 사업을 하셨어요? 작은 회사였어요. 건설 관련.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망했죠. 그때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죠. 많이 힘드셨겠어요. 빚도 많이 졌고 아내가 병까지 얻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도 빚을 갚고 있어요. 그가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빚이라는 단어, 저에게는 트라우마였거든요. 전 남편도 빚 때문에. 많이 남았어요? 절반 정도는 갚았어요. 아내 병원비, 장례비까지. 그의 진솔한 모습에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무서우면서도 안쓰럽고. 죄송해요. 무거운 얘기를. 아니에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은정 씨도? 네. 남편이 빚을 많이 졌었거든요. 그것도 도박으로. 이번엔 제가 털어놓을 차례였어요. 그래서 이혼했어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가 이해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사람끼리 이런 연결감이 있을 줄 몰랐어요. 아이들한테도 피해가 갔죠. 등록금도 제대로 못 줬고, 지금은 어떠세요? 다 키웠어요. 결혼도 시키고 이제 홀가분하죠. 대단하세요. 혼자서 두 아이를. 그의 존경 어린 눈빛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누군가 제 노력을 인정해주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요. 준호 씨도 충분히 노력하셨을 거예요. 아니에요. 아내한테 너무 미안해요. 끝까지. 그가 고개를 숙였어요. 깊은 후회가 느껴졌어요. 아내분 어떤 분이셨어요? 착하고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요즘은 조금 나아졌어요. 처음엔 정말. 말을 잇지 못했어요. 3년이 지나도 아직 아픈 상처구나. 시간이 약이라고 하잖아요. 은정 씨 말 들으니 위로가 돼요.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요즘은 뭘 하며 지내세요? 파트타임으로 일해요. 경비 일을. 경비요? 부끄럽지만 나이도 있고 전과가. 정가라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전과요? 사업 망하고 어려울 때 친구 보증을 섰는데 사기 연루됐다고. 아,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일까? 은정 씨가 무서워하시는 게 당연해요. 그가 제 표정을 보고 말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그의 솔직함이 오히려 더 믿음직스러웠어요. 숨기려고 하지 않는 모습, 지금은 성실하게 살고 있어요. 빚도 갚아가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가끔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목소리가 잠겼어요. 그때 제가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저도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견뎌냈어요. 은정 씨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도 약해요. 가끔 울기도 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서로의 연약함까지도.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벤치에 앉은 지 2시간이 넘었더라고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네요. 저도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얘기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20년 만에 이렇게 깊은 대화를. 집에 들어가실까요? 네. 하지만 아쉬웠어요. 더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준호 씨가 말했어요. 저야말로 위로가 많이 됐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그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니 가슴이 또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느껴졌죠. 빚, 전과, 이런 것들이 괜찮을까? 집에 들어와서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준호 씨의 솔직함이 좋았어요. 숨기지 않고 다 털어놓는 모습. 전 남편과는 달랐죠. 끝까지 거짓말하고 숨겼던.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또 다시 같은 일을 겪는 건 아닐까? 핸드폰이 울렸어요. 엄마, 오늘 하루 어땠어? 큰딸 수진이었어요. 응. 그냥 산책 좀 했어. 혼자? 잠깐 망설였어요. 혹시 그 윗집 아저씨랑? 들켜버렸네요. 그냥 우연히 만나서. 엄마,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 딸의 목소리가 심각해졌어요. 별로 많이는 몰라. 그럼 조심해야지. 너무 쉽게 믿지 마. 알았어. 엄마가 너무 순진해. 나쁜 사람들이 그런 걸 노린다고. 딸의 걱정이 이해됐어요. 하지만 준호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더 알아보고 사귀어. 사귀는 게 아니라 그냥 이웃이야. 엄마 목소리 들어보면 그냥 이웃이 아닌 것 같은데. 정말 들켜버렸네요. 전화를 끊고 나니 더 복잡해졌어요. 딸 말이 맞아요. 준호 씨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죠. 빚도 있고 정가도 있고. 하지만 오늘 대화를 나눠보니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았어요.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그 슬픔, 후회, 외로움. 다 진짜 같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났어요. 준호 씨의 말들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 절망감이 느껴지는 목소리. 저도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이혼하고 혼자서 아이들 키울 때 정말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그래서 더 이해가 됐나 봐요. 새벽에 잠깐 깼는데 윗집이 조용했어요. 처음 들었던 그 신음소리. 요즘은 전혀 들리지 않네요. 그게 뭐였을까? 지금은 궁금하기보다는 그가 편안히 잠들길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제는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에 상처가 있는 사람, 빚이 있고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후회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한다면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준호 씨와 얘기할 때만큼은 20년 만에 마음이 편안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다음 날 아침, 문 앞에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어요. 작은 메모와 함께 어제 좋은 시간 감사했습니다. 작은 선물이지만 받아주세요, 준호. 화분에는 작은 꽃이 피어 있었어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세심함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더 복잡해지기도 했어요. 이 마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제가 아직 모르는 게 있었어요. 곧 일어날 그 일을, 그 화분을 받고 나서 마음이 정말 복잡했어요. 기쁘면서도 부담스럽고, 고마우면서도 조심스럽고, 65세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화분을 베란다에 놓고 바라보니 작은 꽃이 정말 예뻤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꽃을 선물 받아봤을까요? 아이들도 이런 건 안 사다 주는데 참 오랜만이었어요. 그날 오후 마트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무거운 쌀포대를 들고 허덕이고 있는데 은정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준호 씨였죠. 어머, 준호 씨. 혼자서 이런 무거운 걸 어떻게? 그가 급히 달려와서 제 짐을 받았어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들게요. 그의 배려가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는 것 같았죠.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화분 잘 받았어요. 고마워요. 마음에 드셨나요? 네, 정말 예뻐요. 그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15층에 도착해서 집 앞까지 가져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여기서 괜찮아요. 무거우니까요. 결국 현관 앞까지 가져다 줬어요. 그런데 열쇠를 찾다가
가방에서 우르르 물건들이 쏟아졌어요. 아, 이런. 당황해서 주워 담으려는데 준호 씨도 함께 도와줬어요. 그때 우리 손이 또 닿았거든요. 같은 물건을 주우려다가 손끝이 스쳤는데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서로 눈을 마주쳤죠. 그 짧은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말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이렇게 떨리는 걸까요? 아니에요. 제가. 준호 씨도 당황한 듯 했어요. 물건들을 다 주워 담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그럼 들어가세요. 네, 고마웠어요. 하지만 쉽게 헤어지기 아쉬웠어요. 준호 씨도 조심히 올라가세요. 네, 그럼. 그가 계단으로 향하는 뒷모습을 문틈 사이로 몰래 봤어요. 정말 든든한 뒷모습이었어요. 며칠 후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전등이 갑자기 꺼졌어요. 어? 정전인가? 밖을 내다보니 온 동네가 깜깜했어요. 정전이었네요. 혼자 어둠 속에 있으니 왠지 무서웠어요. 20년을 혼자 살았는데도 이상하게 그날은 그랬어요. 촛불을 찾으려고 더듬거리는데 은정 씨, 괜찮으세요? 문 너머로 준호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손전등을 들고 서 있더라고요. 정전되어서 혹시 무서우실까봐. 이런 배려라니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들어오세요. 촛불 찾고 있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가 손전등을 비춰주니 금방 촛불을 찾을 수 있었어요. 촛불을 켜고 나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은은한 촛불 아래에서 준호 씨의 얼굴이 더 부드러워 보였어요. 차라도 한 잔 드시겠어요? 괜찮으실까요? 물론이죠. 또 함께 차를 마시게 됐어요. 촛불 아래에서 마시는 차. 정말 특별했어요. 이런 분위기 오랜만이네요. 준호 씨가 말했어요. 아내와 신혼 때 생각나요. 좋은 추억이시겠어요. 네, 그때는 정말 행복했죠. 그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배어 있었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죠. 요즘은 조금 나아졌어요. 다행이네요. 은정 씨 덕분인 것 같아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가 뭘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 상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가 촛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도 그래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20년 만에 이렇게 편안한 사람을 만났어요. 은정 씨는 외롭지 않으셨어요? 외로웠죠, 많이. 어떻게 견뎠어요? 그냥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서로의 외로움에 대해서 저는 못 견딜 뻔했어요. 준호 씨가 고백했어요. 정말 많이 힘드셨구나. 그의 고백이 마음 아팠어요. 그런데 요즘은 괜찮아요. 뭐가 달라졌어요? 은정 씨를 만나고 나서 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돼요. 기대요? 혹시 오늘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이건 고백인가요?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촛불 때문인지 다른 이유인지 저도 그래요. 결국 저도 고백했어요. 정말요? 네, 솔직히 말하면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촛불이 흔들리고 그림자가 벽에 춤을 추고 이상한 분위기였어요. 로맨틱하면서도 떨리고 65세와 68세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니. 은정 씨. 준호 씨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낮았어요. 네, 혹시 제가 너무 성급한 건 아닐까요? 뭐가요? 이런 마음 가져도 되는 건지. 그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구나. 나이도 있고 과거도 있고 이런 감정이 맞는 건지. 저도 같은 생각해요. 그래도 멈출 수가 없어요. 저도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고 있었어요. 그럼 천천히 가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말했어요. 서두르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도 될까요? 네, 저는 좋아요. 그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전기가 다시 들어왔어요. 갑자기 환해지니 분위기가 깨졌죠. 아, 전기가 왔네요. 네, 둘 다 아쉬워하는 듯 했어요.
촛불 아래에 그 특별한 시간이 끝나버린 게 촛불 끌게요. 네. 불을 끄니 평범한 거실이 됐어요. 이제 올라가 볼게요. 네, 오늘도 고마웠어요. 저야말로 좋은 시간이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준호 씨가 돌아섰어요. 윤정 씨, 네, 내일 또 만날 수 있을까요? 가슴이 또 두근거렸어요. 물론이죠. 그가 환하게 웃으며 올라갔어요. 혼자 남은 거실에서 아직도 촛농 냄새가 났어요. 방금 전 일이 꿈 같았어요. 65세에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는 건가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마치 20몇 살 처녀 같았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촛불 아래의 그 시간이 계속 생각났어요. 준호 씨의 따뜻한 눈빛, 낮은 목소리, 내일 또 만날 수 있을까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내일이 정말 기대돼요. 가슴이 이렇게 뛸 수 있구나. 새삼 깨닫게 됐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세요? 나이가 들어서도 누군가 때문에 내일이 기대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런 경험 말이에요. 저는 이제 알겠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65세든 25세든 설레는 마음은 똑같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 조심스러워요. 이 감정이 정말 괜찮은 건지. 새벽에 잠깐 깼는데 윗집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발걸음 소리였죠. 아, 준호 씨도 잠 못 이루고 계신가? 혹시 저와 같은 마음일까요? 내일을 기다리며 설레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내일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는 하루하루가 기대돼요. 이런 감정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 후 며칠은 정말 달콤한 시간들이었어요. 매일 조금씩 마주치고 인사하고 짧은 대화 나누고 마치 연인처럼. 아니, 아직 연인은 아니지만 그런 설렘이 있었죠. 준호 씨도 저를 보면 환하게 웃어주시고 저도 모르게 그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날씨가 이상해졌어요. 장마가 시작된 거죠. 하루 종일 비가 내렸어요. 그것도 정말 많이 저녁 무렵에는 천둥번개까지 쳤어요. 뉴스에서 계속 주의보를 내렸죠. 곳곳에 정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며 걱정했어요. 설마 우리 동네는 괜찮겠지? 그런데 오후 8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모든 불이 꺼졌어요. 아, 또 정전이야. 이번엔 지난번보다 더 심각해 보였어요. 완전히 깜깜했거든요. 손전등을 찾으려고 더듬거리는데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떨어지는 소리. 윗집에서 들려온 것 같았어요. 걱정이 됐어요. 혹시 준호 씨에게 무슨 일이 어둠 속에서 다치신 건 아닐까? 손전등을 겨우 찾아서 문을 열어봤어요. 복도도 완전히 어두웠죠. 준호 씨? 작은 소리로 불러봤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더 걱정이 됐어요. 올라가 봐야겠다고 생각했죠. 16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손전등 불빛이 약해서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20년을 혼자 살았지만 이렇게 깜깜한 곳을 혼자 올라가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준호 씨가 걱정돼서 용기를 내서 올라갔어요. 준호 씨, 괜찮으세요? 그때였어요. 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 씨인 것 같았어요. 은정 씨? 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내려갈게요. 안심이 됐어요. 다치지 않으셨구나. 저도 내려가려고 돌아섰는데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발을 헛디뎠어요. 계단 끝을 잘못 봤나 봐요. 아, 비틀거렸어요. 손전등도 떨어뜨리고 완전히 중심을 잃었죠. 이대로 굴러 떨어지는 건가? 그 순간 누군가 저를 확 잡아당겼어요. 준호 씨였어요. 그가 급히 내려와서 제 팔을 잡아당긴 거죠. 하지만 그대로 저는 그의 품으로 그의 가슴에 부딪혔어요. 순간 모든 게 멈췄어요. 시간도 숨도 심장도 완전히 밀착됐어요. 그의 가슴에 제 얼굴이 너무 가까웠어요.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쿵쾅쿵쾅. 빨리 뛰고 있었어요. 저처럼 놀란 건가? 아니면 다른 이유인가? 그의 품이 따뜻했어요. 생각보다 넓었고 단단했어요. 괜찮으세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바로 귓가에서 들리는 목소리.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네. 네. 대답은 했지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이상했어요. 일어나야 하는데, 그의 품에서 빠져나와야 하는데, 움직이기 싫었어요. 그도 저를 놓지 않았어요. 계속 안고 있었어요. 그의 호흡이 느껴졌어요. 뜨겁고 거칠어진 호흡. 제 머리 위로 내려오는 남자의 숨결이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걸 느껴봤을까요? 20년 아니 그보다 더 오래전? 가슴 깊숙한 곳에서 뭔가 꿈틀거렸어요. 윤정 씨. 그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네. 저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그의 손이 제 등에 있었어요. 따뜻하고 큰 손. 그 손길이 느껴질 때마다 온몸이 저려왔어요. 이런 감각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아마 몇 분, 아니 몇 초였을지도 모르지만 너무 좋았어요. 그의 체온이 제게로 전해지고 제 체온이 그에게로 전해지고 정말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부끄럽고 떨리고 설레고 하지만 무엇보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괜찮으세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저를 놓지는 않았죠. 네, 괜찮아요. 저도 대답했지만 정말로 괜찮은 건 아니었어요. 가슴이 너무 빨리 뛰었거든요. 온몸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빠져 있었어요. 이게 뭐죠? 천천히 그가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하지만 여전히 팔로 감싸고 있었어요. 혹시 또 넘어질까봐 그런 걱정인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그의 팔 안에서 저는 완전히 보호받는 느낌이었어요. 20년 만에 느끼는 안정감. 이런 게 그리웠구나. 손전등. 제가 중얼거렸어요. 떨어뜨린 손전등을 찾아야 했거든요. 제가 찾을게요. 그가 저를 벽에 기대게 하고 바닥을 더듬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또 두근거렸어요. 저를 위해서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모습 정말 고마웠어요. 여기 있네요. 손전등을 찾아서 켜주었어요. 갑자기 환해지니 서로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괜찮으세요? 다친 곳은? 네, 괜찮아요. 준호 씨 덕분에.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 어색하면서도 설레는 침묵. 집에 들어가세요. 위험해요. 네, 그럴게요. 하지만 움직이기 싫었어요. 이 순간이 끝나는 게 아쉬워서 제가 15층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또 넘어지시면 어떻게 해요? 결국 함께 내려갔어요. 그가 제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한 계단씩. 그의 손이 따뜻했어요. 크고 거칠지만 따뜻한 손. 그 손을 잡고 있으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어둠도 계단도 그가 있으니까 괜찮았어요. 조심히. 천천히. 그의 배려 넘치는 목소리.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15층에 도착해서 고마워요. 천만에요. 다치지 않으셔서 다행이에요. 아직도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놓아야 하는데 놓기 싫었어요. 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어요. 이상한 분위기였어요. 전기가 나간 어둠 속에서 우리 둘만의 세계 같았죠. 윤정 씨. 네. 방금 전에 뭔가 말하려다가 망설였어요. 뭐요? 아니에요. 그냥 하지만 그의 눈빛으로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어요. 방금 전 그 순간에 대해서, 둘 다 느꼈던 그 감정에 대해서, 하지만 말로 하기엔 너무 부끄러운 일이었죠. 들어가세요. 감기 들어요.
네. 준호 씨도 조심히 올라가세요. 정말 헤어지기 싫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가 올라가는 발걸음 소리를 문 뒤에서 한참 들었어요. 완전히 조용해질 때까지 그제야 문을 닫았어요. 집 안으로 들어와서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완전히 빨개져 있었어요. 마치 열이 나는 것처럼 아직도 가슴이 빨리 뛰었고 온몸이 떨렸어요. 방금 전 일이 꿈 같았어요. 그의 품에 안겼던 그 느낌, 따뜻하고 든든했던 그 품, 아직도 생생해요. 손을 봤어요. 그가 잡았던 손을 아직도 따뜻함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이상했어요. 이런 떨림을 소파에 앉아서 방금 전 일을 계속 생각했어요. 그의 가슴에 안겼을 때 그의 심장 소리, 그의 호흡, 그의 체온, 모든 게 생생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순간 느꼈던 안정감, 보호받는다는 느낌, 이런 걸 그리워했구나. 창문을 열어봤어요. 비는 아직도 내리고 있었지만 전기는 다시 들어왔어요. 윗집을 올려다봤어요. 불이 켜져 있었죠. 준호 씨도 무사히 올라가셨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런데 잠깐 윗집 창문에 그림자가 보였어요. 준호 씨인 것 같았어요. 창가에 서 계신 것 같았죠. 혹시 저를 보고 계신 건가? 그 생각에 가슴이 또 두근거렸어요. 손을 살짝 흔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윗집에서도 손을 흔드는 게 보였어요. 정말 저를 보고 계셨구나. 마음이 더 따뜻해졌어요. 우리 둘 다 같은 마음인 건가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방금 전 일이 생각났거든요. 그의 품에 안겼던 순간, 그의 따뜻한 체온, 그의 거친 호흡, 모든 게 생생했어요. 몸과 몸이 닿았을 때 그 전율이 얼마나 강렬한지 저는 오늘 깨달았어요. 새벽 2시 윗집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발걸음 소리였죠. 준호 씨도 잠 못 이루고 계신가? 혹시 저와 같은 이유로? 방금 전 그 일 때문에?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우리 둘 다 같은 마음으로 밤을 새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제가 아직 모르는 게 있었어요. 이 감정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 후 며칠은 정말 꿈 같은 시간들이었어요. 준호 씨와 마주칠 때마다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의 따뜻한 품, 든든한 가슴, 서로 손을 잡았던 그 순간들, 마치 연인이 된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죠. 하지만 아직 무엇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로 좋아한다는 걸 아는 정도. 그런데 그날 모든 게 변했어요. 아침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아파트 입구에서 낯선 남자를 봤어요. 40대 정도로 보이는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그가 관리사무소 직원과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16층 최준호 씨 맞죠? 집에 계신가요? 준호 씨를 찾는 사람이었어요. 궁금해서 가까이 가서 들어봤어요. 매월 납부하기로 한 금액을 2달째. 연락도 안 받고. 빚 독촉 관련 이야기였어요. 순간 온몸이 차갑게 식었어요. 빚, 그 단어만 들어도 과거의 악몽이 떠올랐거든요. 전 남편 때문에 겪었던 그 끔찍했던 시간들이. 확실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말했어요. 그 남자는 명함을 건네주고 갔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준호 씨가 빚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독촉을 받을 정도라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 걸까? 집에 돌아와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준호 씨는 성실하게 갚아가고 있다고 했는데 2달째 연락도 안 받는다니 혹시 거짓말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어려운 상황인 걸까? 과거의 기억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전 남편도 처음엔 조금만 기다려. 곧 갚을게. 그렇게 말했거든요. 점심시간이 됐는데 준호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하실까요? 평소 같으면 기뻤을 텐데 지금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네, 좋아요. 일단 만나서
직접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아니면 저를 속이고 있는 건지. 오후 3시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준호 씨는 평소처럼 환하게 웃어줬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조금 피곤해 보였거든요. 잘 주무셨어요? 네, 은정 씨는? 대화는 평소처럼 자연스러웠지만 제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본 그 장면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준호 씨, 네, 혹시 요즘 힘든 일 있으세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왜 그런 말씀을? 그냥 피곤해 보이셔서. 아, 괜찮아요. 별일 없어요. 하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정말 괜찮으세요? 한 번 더 물었어요. 그때 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더니 급하게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네. 지금은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하지만 들렸어요. 다음 주까지.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얼굴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누구 전화였어요? 아, 그냥 지인이에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분명히 빚 관련 전화였을 거예요. 준호 씨, 저한테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뭐요? 아침에 아파트에서 봤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떤 남자가 준호 씨를 찾아와서 말을 못 이었어요. 긴 침묵이 흘렀어요. 준호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2달째 연락도 안 받으신 거예요? 그게 사정이. 변명을 하려는 거였어요. 하지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전 남편도 똑같았거든요. 항상 변명만 하고 책임은 지지 않고 은정 씨,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요? 뭘 오해해요? 저는 정말 갚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 말 수백 번도 더 들었어요. 전 남편한테서. 노력한다고 하셨잖아요. 성실하게 갚아가고 있다고. 맞아요. 정말로. 그런데 왜 2달째 안 갚은 거예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카페에 있는 게 미안할 정도로 일 잘리게 됐어요. 준호 씨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일이 잘렸다고요? 경비일, 회사 사정으로. 그제야 왜 피곤해 보였는지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더 불안해졌어요. 일도 없이 어떻게 빚을 갚는다는 거죠. 제 일은 찾으셨어요? 찾고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68세의 나이에 새 일을 찾기가 쉬울까요? 정가까지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남았어요? 빚이. 그게 망설이더라고요. 진실을 말하기 싫어하는 표정.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3천만 원 정도. 3천만 원이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3천만 원.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죠. 68세에 일자리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갚는다는 거예요? 은정 씨, 제가 책임지고 갚을게요. 또 그런 말. 언제요? 어떻게요? 일을 찾으면 찾기나 할 수 있을까요? 이 나이에?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났어요. 전 남편이 빚을 지고 조금만 기다려. 사업만 잘 되면 그런 말들을 몇 년을 들었는지 결국 집도 빼앗기고 아이들 등록금도 못 줬고 그런 일이 또 반복되는 건 아닐까? 은정 씨,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들었어요, 충분히. 저는 진심이에요. 진심이라고요? 그럼 왜 처음에 말 안 했어요? 무서웠어요. 은정 씨가 떠날까봐. 그 말에 더 화가 났어요. 거짓말하면서 가까워지려 했다는 거잖아요. 준호 씨,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특별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전 남편과 똑같은 사람이었나 봐요. 일어섰어요.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은정 씨, 어디 가세요? 집에 가요. 잠깐 이야기 좀 더 해요. 할 말 없어요. 정말로 할 말이 없었어요. 무엇보다 무서웠어요. 또 같은 일이 반복될까봐. 은정 씨!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에 와서 거울을 봤어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언제 눈물이 났는지도 모르게
왜 이렇게 아픈 걸까요? 아직 사랑한다고 말한 것도 아닌데, 아직 정식으로 사귀는 것도 아닌데, 하지만 마음이 아팠어요. 준호 씨를 믿고 싶었거든요. 이 사람은 다르다고, 전 남편과는 다른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는데, 결국 똑같았나 봐요. 빚이 있고, 일자리도 불안하고, 거짓말도 하고, 핸드폰이 계속 울렸어요. 준호 씨에게서 온 문자들. 은정 씨, 오해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정말 사랑해요. 사랑이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사랑을 말하네요. 차단했어요. 더 이상 보기 싫었거든요. 저녁에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한데? 괜찮아. 정말 무슨 일 있었어?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윗집 남자와 잠깐 좋아했다가 실망했다고. 아무 일도 없어. 엄마, 딸이 뭔가 눈치채는 것 같았어요. 혹시 그 윗집 아저씨? 대답하지 않았는데 그게 답이었나 봐요. 엄마, 내가 뭐라고 했어? 조심하라고 했잖아. 딸 말이 맞았어요. 뭔 일이야? 뭔 일 있었어? 별일 아니야. 그냥 엄마, 솔직히 말해. 결국 다 털어놨어요. 빈 이야기, 거짓말 이야기. 어머, 내가 뭐라고 했어? 딸이 화를 냈어요. 요즘 그런 사람들 많아. 혼자 사는 여성 노려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준호 씨를 믿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나쁜 사람일까? 아니면 그냥 어려운 상황일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생각났어요. 준호 씨의 마지막 표정,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 간절한 눈빛. 진심이었을까요? 연기였을까요? 윗집은 조용했어요. 평소 같으면 작은 발걸음 소리라도 들렸을 텐데 완전히 조용했어요. 새벽 3시 갑자기 윗집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떨어지는 소리. 혹시 준호 씨에게 무슨 일이? 순간적으로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올라갈 수 없었죠. 이제 우리는 남이잖아요. 그냥 윗집에 사는 남이. 더 이상 관심 가질 이유도 없고, 하지만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로 이렇게 끝내는 게 맞을까? 혹시 제가 너무 성급했던 건 아닐까? 아니에요. 과거를 되풀이할 순 없어요. 빚 때문에 고생한 그 시절을 다시 겪을 순 없어요. 이게 맞아요. 이렇게 끝내는 게. 하지만 왜 이렇게 아픈 걸까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이 아픔은 뭘까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준호 씨를 피해서 지낸 일주일.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매일 아침 쓰레기 버리러 나갈 때도, 엘리베이터 탈 때도 혹시 마주칠까봐 조마조마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왜 그렇게 아쉬웠을까요? 마주치고 싶으면서도 마주치기 싫고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윗집이 너무 조용했다는 거예요. 평소 들리던 발걸음 소리도 없고 물 사용하는 소리도 없고 혹시 이사 간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만약 정말 이사 갔다면 다시는 볼 수 없는 건가요?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아파트 입구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호 씨였어요.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윤정 씨, 그가 조심스럽게 부르더라고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일주일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뭐 하시는 거예요? 차갑게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됐어요. 이렇게 초췌해진 모습을 보니 윤정 씨,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할 말 없어요.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가 제 앞을 막았어요. 제발 5분만.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짜 간절해 보였어요. 윤정 씨가 저를 피하는 거 이해해요. 그럼 그만 괴롭히세요. 하지만 오해받은 채로 끝낼 순 없어요. 오해라고요? 뭐가 오해예요? 빚이 3천만 원인 것도, 일자리를 잃은 것도, 그건 사실이에요.
그럼 뭐가 오해라는 거예요? 그가 깊은 숨을 쉬었어요. 은정 씨, 저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뭔가 달랐어요. 목소리에 힘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끝까지 책임질 거예요. 무슨 책임을 져요? 맞아요. 지금은 어려워요. 솔직하게 인정하더라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또 그런 말. 은정 씨, 저 좀 보세요.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놓으세요. 아니에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의 눈빛이 전에 본 적 없이 진지했어요. 저는 아내한테 못다 한 말이 있어요. 갑자기 왜 아내분 얘기를. 끝까지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못했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병원비 때문에, 빚 때문에 매일 다퉜거든요. 준호 씨. 아내가 죽기 전에 제 마지막 말이 뭔지 아세요?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 때문에 힘들었어.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잠겼어요. 3년 동안 그 말 때문에 살 수 없었어요. 진짜 아파하고 있었어요. 연기가 아니라 진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은정 씨한테는 끝까지 해드리고 싶어요. 가슴이 찡했어요. 이런 마음이었구나. 단순히 외로워서가 아니라 하지만 준호 씨 현실은 알아요. 빚도 있고, 나이도 많고.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은정 씨, 네. 저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어떻게요? 새 일을 구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네. 청소용역 회사에서. 청소용역이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할 거예요. 그의 각오가 느껴졌어요. 새벽 4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해요. 그렇게 힘든 일을. 괜찮아요. 몸이 성할 때 최대한 은정 씨한테 떳떳하게 서고 싶어요. 떳떳하게 서고 싶다고. 빚 다 갚을 때까지 2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2년이요? 길죠. 하지만 확실히 갚을 수 있어요. 계산도 다 해봤나 봐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 2년 동안 은정 씨가 기다려 주실래요? 기다려달라고요. 2년을. 너무 긴 시간이죠? 그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68세가 70세가 되는 시간. 그래도 기다려 주세요. 그의 간절함이 전해졌어요. 저 이번에는 끝까지 해낼 거예요. 확신해요? 네, 은정 씨가 있으니까요. 가슴이 뛰었어요. 이 사람, 진심이구나. 은정 씨, 제가 증명할게요. 뭐요? 책임질 수 있는 남자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전 남편과 다른 점을. 전 남편은 항상 변명만 했는데, 준호 씨는 책임지려고 하고 있어요. 도망가지 않으려고 하지만 무서워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또 같은 일이 반복될까봐. 같은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저는 은정 씨를 사랑하거든요. 사랑이라는 말을 분명히 했어요. 진짜 사랑해요. 가슴이 뛰었어요. 65세에 듣는 사랑 고백. 사랑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행동으로. 매일 은정 씨한테 보고할게요. 보고요? 얼마 벌었는지, 얼마 갚았는지. 그런 걸 왜? 투명하게 하고 싶어요. 더 이상 숨기지 않을게요. 그의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은정 씨가 믿을 수 있도록. 준호 씨. 이번에는 정말 다를 거예요. 그의 눈빛이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저와 함께 가보시겠어요? 함께요? 네. 혼자가 아니라 둘이서. 함께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전 남편은 항상 혼자 결정하고, 혼자 실수하고,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물론이에요. 얼마든지. 그가 환하게 웃었어요. 거절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희망을 본 모양이에요.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는 마세요. 왜요? 초조해 죽을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오랜만에 웃었네요. 집에 들어와서 계속 생각했어요. 준호 씨의 마지막 말들을. 이번에는 끝까지 해낼 거예요. 은정 씨와 함께 가고 싶어요. 그 진심 어린 눈빛. 정말 믿어도 될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전 남편과는 다르다는 것. 핸드폰을 봤어요. 차단했던 준호 씨 번호를.
해제해야 할까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차단 해제를 눌렀어요. 그러자 밀린 메시지들이 정말 많았어요. 매일 보낸 메시지들. 은정 씨, 일자리 구하러 다녀왔어요. 오늘도 면접 봤는데 떨어졌어요. 포기하지 않을게요. 은정 씨 생각하며 버틸게요. 매일매일 이런 메시지를 보냈구나. 마지막 메시지는 내일 은정 씨한테 좋은 소식 전할게요. 일자리 구한 걸 말하는 거였나 봐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 사람 정말 노력하고 있었구나. 혼자서 묵묵히 저를 위해서 문자를 보냈어요. 고백 잘 들었어요. 생각해 볼게요. 금방 답장이 왔어요. 정말요? 고마워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이 사람 항상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65세에 이런 감정 정말 괜찮은 걸까요? 하지만 가슴은 자꾸 준호 씨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윗집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아, 준호 씨가 일하러 나가시는구나. 새벽 4시부터 일한다고 했으니 정말 일찍 나가시네요. 창문을 살짝 열어봤어요. 아래로 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무거운 발걸음. 하지만 굳건한 뒷모습.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 정말 하고 있구나.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고 있구나.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를 위해서 68세의 나이에 새벽 4시부터 일을 하고 있다니. 저녁 때 문 앞에 쪽지가 있었어요. 준호 씨가 놓고 간 거였어요. 오늘 첫 출근했어요. 하루 8만 원. 한 달이면 240만 원. 2년이면 5,760만 원. 빚 다 갚을 수 있어요. 은정 씨, 저 믿어주세요, 준호. 계산까지 해놨네요. 아무것도 안 먹고 안 사야 그 정도인데 이 남자 참 정말 꼼꼼하게 진심이구나. 그날 밤 결심했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자. 준호 씨는 전 남편과 다른 사람이야. 이번에는 믿어보자. 함께 가보자. 65세와 68세. 늦은 나이지만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다음 날 준호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함께 가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저도 빚 갚는데 조금이라도 보탤게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세요? 누군가를 믿기가 두려워서 과거의 상처 때문에 망설이다가 결국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딛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저는 이제 알겠어요. 사랑에는 나이도 과거도 중요하지 않다는 걸. 중요한 건 진심이라는 걸. 그리고 함께 하겠다는 의지라는 걸 말이에요. 이번에는 정말 다를 거예요. 6개월이 지났어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준호 씨는 약속을 지켰어요. 매일 아침 새벽 4시에 나가서 오후 5시에 돌아오는 일상. 힘들었겠지만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매일 보고해 주었어요. 오늘 8만 원 벌었어요. 이번 달 240만 원 중 200만 원 빚 갚았어요. 정말 투명하게. 처음에는 걱정했어요. 68세의 나이에 그런 힘든 일을 괜찮을까? 몸은 견딜까? 하지만 준호 씨는 오히려 더 건강해 보였어요. 목표가 생기니까요. 살아가는 이유가 생기니까요. 은정 씨가 있어서 힘이 나요. 그런 말을 자주 했어요. 저도 변했어요. 20년 만에 누군가를 기다려 보았어요. 준호 씨가 일해서 돌아오기를. 매일 오후 5시가 되면 윗집 발걸음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 발소리가 들리면 안심이 됐어요. 오늘도 무사히 돌아오셨구나. 그런 마음이었어요. 아이들도 서서히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반대가 심했죠. 엄마, 정신 차려. 그 나이에 무슨 연애야. 하지만 6개월 동안 준호 씨의 성실한 모습을 보고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큰딸 수진이가 한 말이에요. 작은딸 미정이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엄마, 그 아저씨 진짜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왜?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일했잖아.
그렇긴 하지. 그리고 엄마 표정이 완전 달라졌어. 정말 그럴까요? 거울을 보니 확실히 예전보다 밝아 보였어요. 어느 날 저녁, 준호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은정 씨 같이 산책할까요? 지금요? 피곤하실 텐데. 괜찮아요. 오히려 은정 씨랑 걸으면 힘이 나요. 함께 아파트 단지를 걸었어요. 6개월 전과는 다른 기분이었어요. 그때는 불안하고 조심스러웠는데 지금은 편안하고 자연스러웠어요. 은정 씨, 네, 고마워요. 뭐가요? 기다려 주셔서.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뭐가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서로에게 고마운 마음이었어요. 은정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뭐요?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무서웠다고요? 또 실망시킬까봐, 또 상처 드릴까봐. 그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지금은 자신 있어요. 자신이요? 네, 은정 씨를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다는. 벤치에 앉았어요. 6개월 전 처음 깊은 이야기를 나눴던 그 벤치에서 그때 생각나네요. 저도요. 많이 달라졌죠? 네, 정말 많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웃음, 안정감이 있는, 믿음이 있는 웃음. 은정 씨 빚 절반 갚았어요. 정말요? 내 1년 반 정도 더 걸릴 것 같아요. 1년 반. 그 후에는 정말 떳떳하게 서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의 눈빛이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은정 씨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겠어요? 물론이죠. 죄송해요. 제가 빚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너무 예민하죠? 아니에요. 이해해요. 떳떳하게 만나고 싶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기다림이라는 게 사랑이라는 걸 65세에 처음 알게 된 진짜 사랑의 의미. 조건 없이 믿고 기다리는 것. 함께 어려움을 견뎌내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구나. 어렸을 때 느꼈던 설렘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랑.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은정 씨, 네, 행복해요. 저도 행복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행복. 저도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새벽에 들었던 그 신음소리. 이제야 알겠어요. 무엇이었는지 준호 씨가 며칠 전에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때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허리요? 무거운 짐 나르다가 삐끗했는데 아, 그런 거였구나. 제가 온갖 상상을 했던 그 소리가 그냥 아픈 소리였던 거네요. 웃음이 나왔어요. 65세에 무슨 상상을 그렇게 했는지. 하지만 그 상상 덕분에 준호 씨를 의식하게 됐고 이렇게 만나게 됐으니 나쁘지 않았나 봐요. 다음 날 아침 새벽 4시 윗집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 씨가 일하러 나가시는 소리. 예전에는 시끄럽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그 발소리가 위로가 돼요. 아, 오늘도 저를 위해 나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져요. 더 이상 소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의 발소리. 저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의 발소리. 매일 아침 들리는 그 소리가 제 하루의 시작이 돼요. 오늘도 힘내세요. 마음속으로 응원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어느 날 딸들이 함께 찾아왔어요. 엄마, 그 아저씨 좀 만나보고 싶어. 정말? 응.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 하는데 드디어 아이들도 인정해 주는구나. 언제 시간 되실 때 같이 식사라도? 고마워, 수진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이들의 축복까지 받게 되다니. 그날 저녁 준호 씨에게 말씀드렸어요. 아이들이 만나고 싶대요. 정말요?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이제. 이제는 정말 가족이 되는 거네요. 그 말에 준호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가족. 네, 가족이요. 새로운 가족의 시작.
65세와 68세의 늦은 결합이지만 진심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1년이 지난 오늘, 준호 씨가 특별한 말을 했어요. 은정 씨, 이제 빚 80% 갚았어요. 정말요? 내년 이맘때면 완전히 자유로워질 거예요. 와, 정말 해냈구나. 이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었구나. 그때 되면 정식으로 청혼할게요. 청혼요? 네, 떳떳하게, 당당하게. 65세와 68세의 청혼. 상상만 해도 설레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물론이죠. 1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정말 빨랐어요. 함께 있으니까 시간도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계신가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마음을 닫고 계신 분들, 저처럼 20년을 혼자 살면서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사신 분들, 하지만 알아주세요. 인생의 후반전이야말로 오히려 사랑하기 좋은 시간일지도 몰라요. 젊을 때처럼 조급하지도 않고 외모나 조건보다는 진심을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고 함께 치유해 갈 수 있으니까요. 저는 65세에 깨달았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함께 할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매일 아침 들리는 발걸음 소리처럼 누군가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위로가 되고 살아갈 이유가 된다는 걸 지금 이 순간도 준호 씨는 저를 위해 노력해요. 우리를 위해.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벅차올라요.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자격이 있다는 걸, 누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나이가 들어도, 과거에 실패가 있어도, 상처가 있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도 용기 내세요.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마시고, 마음을 열어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저처럼, 뒤늦게라도, 진짜 사랑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 사랑이 나 자신이어도 괜찮아요. 나 자신이든 다른 사람이든 사랑이란 감정이 삶의 이유와 살아가는 의지를 만듭니다. 황혼의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로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다시 피는 늦은 사랑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외로움과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늦게 핀 지혜였습니다.